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닥터스 울산, 저희가 여러 질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성들이라면 주목해야 할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방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치료법이겠죠. 오늘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과 함께 유방질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리뷰 유방외과 서경지입니다. 네, 원장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저는 하루 종일 에어컨 없으면 못 살겠는 날씨인데요. 더위를 이겨보려고 이렇게 찬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원장님은 이런 더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아침부터 저녁 6시 정도까지 병원에 거 있기 때문에 네. 병원은 이제 이런 무더위에 가장 시원한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더위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더운 날씨를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원장님은 좀 시원한 곳에 자주 있으시는 편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원장님 저희들이 실제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이 키워드 토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정말 다양한 질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방질환의 치료법인 이 맘모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부터 알아볼게요. 맘모톰을 받을 때 체크해야 할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즘은 맘모톰 시술에 대해서 이제 거의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내원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맘모톰이란 단어를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명칭인데 그만큼 이제 대중화된 이 시술을 많이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게 또한 유방 건강을 지키는데 아주 탁월한 시술이라는 것도 또 역시 또한 알고 계실 텐데요. 이게 어떤 시기에 어떤 환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시술인지 그리고 어떤 걸 주의해야 되고 또 정말 해야 할 건지 또 조금 더 지켜볼 것인지 어쨌든 이 맘모톰에 대해서 1부터 10까지를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제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선 맘모톰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진공보조 유방흡인 생검 장치. 너무 어렵잖아요. 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진공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 이제 진공을 걸어서 유방 속에 있는 종양을 이제 갈아내서 빼낸다 뭐라는 그런 기계 명칭으로 이제 원래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원체 파퓰러하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시술명이 되어버렸죠. 네. 네,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지금은 맘모톰 시술, 맘모톰 수술을 하러 왔어요. 맘모톰 수술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맘모톰이라는 시술은 이 기계 자체가 일단은 그 앞에 달려 있는 거는 아주 날카로운 바늘과 같은 이제 형태를 하고 있고 네. 이 국소 마취를 하고 이거 삽입을 한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양을 딱 빨아당겨내는 거기 때문에 고식적으로 절개를 해서 혹을 다 드러내서 한 수술이 아니니까 그 이전 고식적인 수술에 비해서는 아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모톰 시술은 절개 부위가 작다는 것 때문에 가장 수술 신체적인 부담이 적고 환자분들이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이 시술적 주의사항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금식까지는 필요는 하지 않고요. 또 평소 식사하시던 대로 또 혈압약, 당뇨약, 갑상선약 같은 거 드시던 분들은 다 약도 다 복용하시고 내원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시술 후에 이제 시술 중이라든지 시술 후 출혈, 그러니까 뗐던 자리에서 상처는 크지 않지만 유방 안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붕대를 좀 감을 거예요. 그래서 네. 붕대를 저희 병원은 그냥 당일 감고 다음날 붕대를 제거하는데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네. 어쨌든 붕대를 감고 퇴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편한 복장으로 내원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자가 운전 사실 가능은 한데 이게 좀 복장도 좀 불편하고 하시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또 보호자 함께 내원하시거나 또 본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유 우리 적응증이 되는 케이스에서는 수면 마취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수면 마취 하신 분들은 당일날 시술 직후에 몇 시간 이내는 운전 좀 불가능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아스피린, 항응고제 같은 거 와파린이라고 하죠. 쿠마딘 그런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출혈 요인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먹으면서도 이제
시술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래도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 선생님께 꼭 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또 복용하던 약물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 만모톰 시술 전 체크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만모톰 시술 후에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만모톰 시술 후에는 무슨 시술 직후에는 병원에서는 한 1시간에서 최소 2시간 정도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합니다. 아주 극소량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건 리도카인이라고 하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는 국소 마취제입니다. 근데 이 국소 마취제도 이렇게 알러지까지는 아닌데 알러지 반응처럼 이렇게 샥 반응이라고도 해요. 네. 이 극소량이고 양이 많지 않고 또 이게 크게 위험하지 않은 약이라고도 하지만 이 주사를 맞고도 환자분들이 어지러워요, 메스꺼워요, 또는 이 용량이 또 많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혹이 많거나 혹이 커서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호흡 같은 게 조금 답답해요라고까지 표현하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네. 관찰해서 괜찮네요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출혈 요인이 있는지 또는 환자분들이 다른 통증을 호소하는 게 없는지 이제 관찰을 하게 될 거고 또 이 이후에는 아무리 작지만 이게 또 나름 수술이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및 이제 영양 섭취를 권하고 있고요. 또 많이 또 여쭤보시는 게 선생님 담배 언제부터 필 수 있나요? 네. 또 술은 언제부터 먹을 수 있을까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음주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염증을 많이 유발한다고 또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소 저희 병원에서 권고사항은 일주일 정도로는 이제 음주는 좀 피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네. 폭음, 과음은 당연히 한 달 정도 안에서는 이제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도 많이 물어보세요. 유방에 이제 수술하는 거니까 과도하게 흉근을 사용한다든지 팔을 많이 사용하는 신체 운동 같은 게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여쭤보시는데 등산, 헬스, 수영 이렇게 유방이 격렬하게 흔들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제 운동은 저희가 다 그냥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특히 필라테스, 요가 이런 것들은 유방이 압박되는 동작이 아니라면은 적당한 흉근 사용하는 건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 드리는 거는 격렬한 그 러닝머신에서 뛰는 거, 네. 빠르게 뛰는 조깅 같은 거, 그 다음에 요새는 트램벌린 위에서 이렇게 점핑하는 그런 운동들 있잖아요. 네. 또는 사이클을 타고 이렇게 많이 흔드는 그런 운동들. 그래서 어쨌든 상체가 많이 격렬하게 흔들리는 운동은 아무래도 수술 이제 부위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충격을 또 한 번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하고 여쭤보면 이제 질문 주시면 보통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본인이 한번 운동해 보시고 안 불편하시면 이제 계속 하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샤워, 목욕탕, 사우나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정말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사우나나 이제 탕목욕은 사실 저희 병원은 다음날 밴드 붙이고 샤워는 다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한여름이라고 시술을 피할 필요는 없으세요. 근데 목욕탕이나 사우나는 이 밴드가 이제 따뜻한 물이고 뜨거운 물이니까 떨어져 나가면 상체에 물이 들어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최소 미니멈 3일, 최소 3일, 그다음에 길게는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가능하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음주나 흡연 또 격렬한 운동은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모톰 시술 후 주의사항까지 알아봤는데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만모톰은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요? 네, 이게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네. 똑같은 혹이 만약에 우리 아나운서님께 있고 저한테 있어요. 네, 20대고 저는 40대잖아요. 네. 환자 나이마다 또 우리가 이제 결정하는 또 달라요. 네,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종류 혹인데 나이가 어리면 혹은 근데 이 환자가 치료적 목적으로 호르몬제를 먹고 있으면 또 이 환자가 40대고 40대 또는 후반이라서 이제 완경이 다 돼간다, 폐경이 다 돼간다. 이게 그때 환자의 그 연령이라든지 환자의 상태 그런 거에 따라서 혹만 보고는 결정할 수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혹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응증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걸 설명을 좀 드린다면 당연히 이제 유방 검진을 했을 때 사이즈가 큰 혹들, 네.
보통은 유방 내에서는 한 1.5, 2cm 이렇게 좀 되는 혹들을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네. 네, 그래서 2cm 전후의 사이즈가 아예 그냥 진단 당시에 크거나 또는 혹이 좀 작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6개월 추적 관찰 혹은 1년 추적 관찰을 시행을 했는데 혹이 빠르게 커져요. 생각보다 이제 이거는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혹이 커지고 있네. 모양이 나쁘진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혹을 이제 일정 시점에서는 정리해서 이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또는 초음파를 딱 처음 봤을 때 경계가 조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사이즈가 좀 이거는 애매하다. 또는 우리가 특정하게 초음파를 봤을 때 암이라고 확진 주기는 좀 애매한데 조직 검사를 이거는 꼭 해봐야겠어라고 하는 요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맘모톰을 통해서 조직 검사 겸 치료 목적으로 혹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저번 시간에 저희가 한참 네. 얘기했던 이제 임신 예정을 하고 네. 계시거나 출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또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산부인과적 치료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조금 장기간 드셔야 돼요. 뭐 한두 달은 사실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뭐 반년, 1년 또는 2년, 3년 내가 뭐 자궁이라든지 난소 컨디션 때문에 호르몬제를 좀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때 내 유방에 있는 양성 종양이 커지지 않을까 라고 할 경우 또는 이제 촬영을 했을 때 군집화된 미세석회화 병변이 있을 때는 이제 맘모톰 시술을 촬영과 병행해서 이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초음파상에서 그 미세석회가 있는 자리에 해당 종양이 이제 의심되는 종양이 있을 때 이게 일치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맘모톰 시행을 해서 조직 검사 겸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맘모톰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확히 어떤 시술인지는 잘 몰랐거든요. 원장님과 이야기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확실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궁금증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원장님, 이 경화성 선증도 맘모톰으로 제거 가능할까요? 아, 네. 경화성 선증을 요즘 가끔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몇 년 전에는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긴 한데 네. 그만큼 환자분들이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또 유방에 대해서 관심도 많아지고 또 방송 같은 곳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서 환자분들이 인지를 하게 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선 경화성 선증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경화성 선증, 유선의 일부가 딱딱해진다, 경화. 그래서 유선의 일부가 딱딱해지면서 뭔가 병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바로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약간 딱딱해지는 그런. 네네, 맞아요. 걸, 이렇게 네. 정상적으로는 딱딱해지지 말아야 될 이제 뭔가가 그 뭔가가 바로 뭐냐면 이 유방 안에서는 아기 젖을 만들어내는 유선이라고 하는 조직의 말단 부위거든요. 네. 이제 그곳이랑 그 근처에 있는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로 치면 이런 조직들인 거죠, 일부에. 그냥 그 조직들이 일부가 특정 원인들로 인해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해서 뭐가 단단해지는 정상 밀도보다 뭐가 단단해져서 그러니까 혹 같은 걸 형성을 하는 거죠. 이것도 네. 그냥 러프하게 생각을 해보면 두리뭉실하게는 이것도 혹의 일종이에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네. 실제로는 이거는 병리적 소견이라고 보시면 돼요. 병리적 소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혹을 떼서 제가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병리과 선생님들, 저희 같은 외과 의사 선생님들 보는 건 아니고 병리 전문 선생님들이 그 현미경을 들여다봐요. 들여다보고 여기 암세포가 있다 없다. 이거는 놔뒀을 때 암으로 될 수 있는 성분이다 아니다를 네. 판단을 해주시는 특정 과가 이제 병리과라고 합니다. 네. 그 과의 교수님들, 그 과의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제 나오는 그 병변의 이름, 진단이 경화성 선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유선의 일부가 단단해지면서 특정 이런 이제 병이 되는 건데 네. 이 해당 질병은 당연히 초음파를 봤을 때 나올 수도 있고요. 초음파를 봤을 때 소견은 딱 이거는 경화성 선증이야라고는 특정 그 소견은 없지만 많은 퍼센트로 좀 불규칙해요. 모양 자체가 네. 동글동글 예쁘기보다는 조금 변형, 경계가 불규칙하고 이건 암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좀 지저분하게 생겼네, 좀 예쁘지 않네 라는 소견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하거나 맘모톰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게 했을 때 경화성 선증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예전 같았으면 이거는 암은 아니고 양성 종양이었어요, 놔두면 조금 위험도가 있었어요 하고
설명을 하고 제거를 했으니 끝났어요라고 설명을 이제 하고 끝냈겠지만 요즘은 뭐 언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도 하시고 선생님 혹 이름이 뭐예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이 혹은 경화성 선증이라는 성분이 안에 들어 있었어요라고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런 게 인터넷이나 혹은 뭐 환자분이 좀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좀 많이 알려진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 결과가 나오면은 반응이 좀 극명하게 갈려요. 그러면 이거 큰일 날 뻔한 거냐? 또는 이거는 뭐 암 아니니까 별거 아니네. 네. 너무 대수롭지 않거나 혹은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경우 계신데 이제 팩트는 교과서적으로 뭐 표현을 하면은 이 질병은 뒀을 때 이 병변은 한 암이 될 확률이 이제 1.5에서 한 맥스 2배 정도까지를 봐요. 그러니까 많이 높은 병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뒀을 때 뭐 좋을 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보통 환자가 증상이 있거나 해당 병변에 선생님 나 여기가 항상 통증이 좀 있는데 오셨어요. 초음파를 봤는데 혹이 있어요. 조직 검사를 했더니 경화성 선증이에요. 혹이 사이즈가 좀 크고 이거는 그럼 제거를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디시전을 하게 되는 거지 단순히 하나의 그걸 딱 보고 이제 제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경화성 선증을 제거할 때도 역시 맘모톰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깨끗이 제거가 가능하고 그 후에 검진을 하다 보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 케이스가 훨씬 많으니 설령 진단이 됐다 하더라도 뭐 많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아나운서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경화성 선증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양성 종양이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할까요? 양성 종양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의 일부니까요.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화성 선증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환자가 뭔가 특정 증상이 있고 내원을 했을 때 초음파를 보고 해당 병변이 이제 어느 정도 초음파상으로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될 정도의 그 초음파 저희가 이게 그 카테고리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 환자의 나이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당연히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뭔가 혹이 종양이 나와서 조직 검사를 해서 경화성 선증이 나오면은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하기까지가 이 혹은 결국은 제거를 해야 될 정도의 크기나 모양일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제거를 하게 된다고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양성 종양이라고 해도 제거를 하고 또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화성 선증에 대해 알아보고 맘모톰 시술로 제거 가능한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럼 다음 궁금증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가슴 성형한 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가슴 성형 후에 맘모톰을 받으면 이 보형물이 터질까봐 고민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가슴 성형 후에 맘모톰을 받으면 보형물이 터질까요? 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도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문의를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 내에서도 원 외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대부분의 우리가 유방 성형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방 이식하기도 하고 필러를 넣기도 하는데 지금은 거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게 보형물 이제 시술이니까. 근데 보형물을 넣었는데 이건 지금 맘모톰 같이 혹을 제거하는 그런 시술뿐만 아니라 눌러찍는 촬영술, 유방 초음파 또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물며 조직 검사 같이 바늘이나 기구를 삽입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슴 성형을 하고 그다음에 병변이 발견됐을 때는 맘모톰 수술 무조건 가능합니다. 삽입된 보형물이나 또는 자가 조직을 크게 손상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이제 맘모톰 시술은 가능하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해당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방문을 하시면은 그 위치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맘모톰 시술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블라인드로 아무것도 안 보고 의사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초음파로 가이드를 하면서 기구를 삽입을 해서 이제 빨아당겨내는 거기 때문에 초음파로 보형물을 보면서 찌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초음파로 보고 보형물 있는 위치에서 당연히 피해서 이제 접근을 하면 충분하고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수준으로 보형물 삽입을 한다면 보통은 근육층 밑에 삽입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선 조직은 근육층 위에 조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혹의 위치와 보형물의 위치 사이는 근육, 우리 대흉근이라고 하는 네. 그 근육이 항상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뚫고 기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네.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가끔씩 나는 근육 위에 보형물을 넣었다고 들었는데 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가끔씩 보면 필라테스나 요가 강사님들 또 이렇게 PT 하시는 그 근육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일부러 보형물을 근육 위에 삽입하시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근데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그 테크니컬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 전혀 안 가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걱정 마시고 네. 혹이 있다, 이거는 시술이나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얘기를 들으시면 언제든지 가까운 유방외과 방문하셔서 상담하고 시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맘모톰 시술로 보형물의 위치까지 알 수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슴 성형을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바로 맘모톰 시술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보통은 그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바로 맘모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하고 2주, 한 달, 3개월, 저는 거의 다 해본 것 같긴 하거든요. 정말요? 그러니까 시기적인 거는 거의 문제는 없으세요. 환자분이 그 혹을 언제 알게 됐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겠죠. 그 검진을 같이 해주는 유방 성형을 하면서 유방 검진을 같이 해주는 곳에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해서 하셨다면은 이제 혹이 있는 걸 알고 성형을 하신 분들도 요새 많으시거든요. 네. 이거 6개월 뒤에 봐야 돼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본인이 또 찾아서 6개월 뒤에 이 병원에서, 이 병원 유방 전문 병원이니까 이제 내가 그전 6개월 뒤에 수술을 할 때, 확대 수술을 할 때 6개월 뒤에 이 혹에 대해서 추적을 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라는 말씀을 듣고 오시기도 하고, 또는 이미 수술을 할 때 혹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예요. 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하고 한 달 만에 쫓아오시는 거예요. 네. 오셔서 선생님, 나 지금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이 혹은 지금 괜찮은 거냐, 또는 이 보형물은 지금 현재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거냐, 궁금증 한 100개 갖고 계시거든요. 네. 또 내원해서 또 물어보시죠. 그럼 또 상담 다 자세히 해드릴 수 있고, 네. 근데 한 달 만에 봤는데 그렇게 문제가 크게 될 혹이면 대개는 성형 수술하시는 원장님이 보셨다면은 그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큰 문제 없이 6개월 추적을 한 번 더 봅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어쨌든 수술 직후에는 1주, 2주 이럴 때는 사실 이 원체 염증 반응도 좀 심하고 보형물이 들어가서 환자분들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직후에 바로 맘모톰 시술을 시행하진 않고요. 네. 한 달이나 2달이나 그 이후에 보고 초음파 봤을 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비교를 해서 뚜렷한 확연한 변화가 있거나, 또는 우리 병원의 초진인데 이 혹을 갖다가 모르고 계셨던 그 증상이다라고 하면, 모르고 계셨던 새롭게 발견된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조직 검사 시행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네. 이제 보형물을 넣잖아요. 검진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유방 확대 수술을 하셨는데, 유방이 안에서 이제 보형물이 미니까, 원래 좀 얇으신 분이 보형물이 미니까 혹이 만져진 거예요. 그전에는 이제 만져진 증상이 없다가 이제 보형물이 쫙 밀어주니까 뭔가 조금 더 또렷하게 만져지거나, 또는 그전에는 자기 가슴 열심히 만져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확대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아껴준 거예요. 뭔가 좀 뭉쳤나 이러면서 스스로 막 만져보다가 자가검진 열심히 해보다가 발견한 거죠. 만져져서 기겁을 하고 이제 또 내원을 하세요. 내원을 하셔서 여기 뭐가 만져져요 하는 증상으로 내원을 하셔서 보니까 이제 조금 모양이 안 좋은 혹이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유방암으로 진단이 돼서 또 빠르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확대 수술했는데 유방암 수술이 가능합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역시 답변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유방암 환자분들도 재건 수술의 방법으로 그 임플란트, 이제 성형 그 보형물을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나운서님, 좀 어떨까요?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도움이 진짜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좀 네. 이해가 잘 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맘모톰 수술을 하고 나면은 흉터가 남는다. 맘모톰 수술은 어쨌든 수술이니까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오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술에 흉터가 남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그래요?
세모해도 되나요, 저희? 네네네, 세모도 있습니다. 네, 정답은 세모로 네. 드리겠습니다. 이제 만무톰 수술은 그 기존에 우리가 그 칼, 절개를 하기 위한 그 외과적 칼을 이용해서 피부를 쫙 절개를 이제 쫙 해서 열어서 혹을 다 꺼내고 그다음에 예쁘게 쫙 꾸며주던 그런 외과적 수술이랑 완전 다르게 이제 뭐 표현으로는 절개 없이 기구를 삽입을 해서 얘를 빨아 당겨낸다라고 말하지만 그 기구라는 그 만무톰 건이라고 표현하는 만무톰 바늘의 크기가 사실은 그 바늘의 크기가 한 2mm? 2mm면 사실 작기는 하죠. 네. 2mm, 조금 큰 바늘은 3mm. 저희 병원은 한 4가지 종류의 칼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씨고 좀 혹이 크기가 작고 위치가 괜찮으면 제일 얇은 가는 칼을 사용을 해드리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좀 욕이 커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아줌마라고 막 큰 칼을 쓰는 건 아니고요. 네. 위치가 이 환자는 피부가 너무 단단하고 이 얇은 칼이 좀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일단 위치가 제가 들어가고자 하는 곳에서 좀 멀어요. 그러면 얇은 칼은 아마 힘이 좀 적거든요. 그러기엔 좀 두꺼운 칼을 쓰기도 하고요. 두꺼운 기구를 쓰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종류에 따라서 이 기구가 삽입을 해야 되니까 그 삽입할 자리에 작은 절개창을 내거든요. 그렇게 해야 스무스하게 깨끗이 잘 들어가고 그 절개창이 잘 붙어서 나중에 흉터가 거의 안 남는 정도까지 예, 됩니다. 그래서 호전이 되면서 서서히 보이지 않는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세모라고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이게 위치 따라 달라요. 그리고 환자의 살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환자분들의 그 체질, 우리가 뭐 켈로이드라든지 비대성 흉터, 이렇게 좀 흉터 좀 많이 크게 생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유성 반응.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불리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 시술을 할 때 흉터가 가장 적게 생기고 가장 안 생기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하고 계획을 해서 시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이게 기존의 외과적 수술에 비해서는 사실 절개창이 너무너무 작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로서 봤을 때는 남는 건 사실 흉터기 때문에 남는 건 그 자국, 모기 물린 자국처럼 이런 게 하나가 살짝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유륜, 우리가 유두가 있고 유륜이 있잖아요. 유륜은 색이 좀 짙으니까 유륜 쪽으로 살짝 절개가 들어가면 우리 모기 물린 자국 같은 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네. 네. 근데 저 이런데 한가운데 막 이렇게 이제 이 기구를 넣으면 아무리 힐링을 잘 시켜도 살짝 그 핑크색이나 조금 그런 뜯긴 흉터, 우리 여드름 짠 흉터 같은 느낌으로 자국이 남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는 한 6개월 전후로는 이제 좀 옅어지고 1년이 지나가면은 거의 뭐 안 보일 정도 수준까지는 가는데 그 자국이라는 거를 어디까지 이제 내가 용인을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본원 기준에서는 대부분 10분이 시행을 하면 한 9분 이상을 유륜으로 그냥 해서 이제 흉터가 거의 없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무톰 시술의 주의사항부터 만무톰의 모든 걸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속 시원한 답변 들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님,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만무톰 시술은 이미 많은 환자분들이 알고 내원을 하십니다. 네, 원체 짧은 시술 시간과 또 높은 편의성을 지닌 만큼 아주 이건 간단한 시술이라고 느끼시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간단하기도 하지만 또 나름 의료진들의 이 스킬과 노하우가 뛰어나야 되고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망설이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까운 유방외과 내원을 하셔서 잘 상의를 하고 또 진료를 잘 보고 검진을 하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만무톰 시술에 대한 걱정과 고민 확 날려버리시고요. 안전하게 시술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프리비 유방외과 서경지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유방 건강은 여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죠. 유방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유방 자가 검진은 필수고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나의 유방을 건강하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